지난 11일 서울 용산의 한 다세대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일가족을 구해낸 소방관들의 희생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의 대림동에서는 지진을 방불케 하는 가스 폭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 현장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되었는데요. 그 기막힌 사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긴급구조 시간입니다. 꽃도 피고 날씨도 화창한 봄입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바람도 자주 부는 시기인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꺼진 불씨도 살아나게 돼서 더 큰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유독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긴박했던 현장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순식간에 옆집과 위층으로 번졌고 건물 안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즉시 건물 안으로 진입,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을 구조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가 아직 탈출을 못한 절체절명의 상황. 이에 김성수 대원과 최길수 대원이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 구조에 나섰지만 순식간에 화마가 덮쳐 퇴로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김성수 대원과 최길수 대원은 망설임 없이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선 채 시민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마치고 불길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김성수 대원은 손과 얼굴에 화상을, 최길수 대원은 추락으로 인한 허리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 목숨도 위험한 그 순간에 온몸으로 불길을 막고 시민들을 구할 수 있었다니 정말 소방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김성수 대원과 최길수 대원의 방화복 잠시 보실까요? 네, 500도의 불길도 버티는 방화복이지만 이렇게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착용하고 있던 헬멧은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현재 두 분의 소방관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함께 출동하셨던 용산소방서 구조대장 김호영 소방장님을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영 구조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봐도 정말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소방관이 불길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시민들의 탈출은 힘들었겠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1호에서 화염이 창문 쪽으로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상태였고 302호에서 노구자 4명이 살려달라고 하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노구자 4명 중 어린이 2명을 먼저 구조 후 구조 2조를 만나 안에 2명이 더 있으니 구조하여 나오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내려갔습니다. 구조 2조는 당시 노구자 발견하여 보조 마스크를 착용시키는 순간 거실 쪽에서 거센 화염이 밀려오는 걸 보고 김성수 대원이 침대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1차로 화염을 막고 노구조자가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최길수 대원이 온몸으로 화염을 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는데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주택 가다 보니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도 보이던데요. 당시 상황이 밤 12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많이 퇴근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골목길에는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진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시민들은 구조됐고 두 대원분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회복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김성수 대원 같은 경우에는 턱에 약간의 화상이 있고 양손에 지금 3도 화상 상태입니다. 어제 주치의 말로는 손에 피부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길수 대원은 얼굴과 손에 화상이 있고
요추 1번, 2번, 3번이 지금 골절된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부상을 입으신 김성수 최길수 대원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김호영 구조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화재 중에서 봄철 3개월 동안에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네. 네. 특히 이런 화재의 원인 1순위는 바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방심은 절대 금물. 1년 365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5시에 찾아뵙는 긴급구조,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여러분께서 안전한 주말, 걱정 없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구조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댓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정말 큰일 날 뻔한 화재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1일 오후 11시 17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반경 100m 내 16개 건물의 창문과 샤시 등이 파손됐는데요. 영등포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 경찰과 구청 등의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과 함께 주변 교통 통제와 안전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며 3명의 경상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가스 폭발 화재의 엄청난 굉음과 진동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지진으로 오해했을 정도라는데요.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LP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가스 사용 시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이번 화재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현장대응단 윤건수 소방장님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수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화재 가스 폭발로 인해 그 여파가 인근 건물에도 미치지 않았습니까?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영등포 소방서가 출동했는데 출동 중에 이미 검은 연기를 목격했으며 거리의 시민들이 폭발음이 들린 방향을 향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땐 주변 거주자들이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인근 건물 외벽 유리 및 파편이 8차선 도로 위를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있던 건물 외벽은 붕괴 직전인 듯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화재와 달리 가스 폭발 화재는 다르게 대응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사고처럼 LPG 가스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 실내 바닥에 체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스 차단 및 누출된 가스를 배연 및 분무방수로 희석시키고 이미 발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위 주수 및 공격 주수를 통해 화염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네, 이번 가스 폭발 화재에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응 1단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재난 현장 대응 단계 기준은 1, 2,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발령된 대응 1단계란 예상되는 피해가 인명피해 10명 미만, 재산피해 5억 미만, 현장 대응 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요되고 사회 여론이 집중되는 등의 기준이 있으며 선착대 지휘팀장이 판단으로 발령되며 발령 시 지휘권자는 소방서장으로 격상되고 자치구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 등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화재의 원인 LP가스가 폭발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LP가스 이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레인지나 그 보일러 등 연소기 주변에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밸브, 호스 등 연결부에서 누출되는 가스가 없는지 확인도 해보고 낡았으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만약 누출되는 것을 발견하면 용기 밸브나 메인 밸브를 잠그고 판매점 등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은 후에 다시 사용해야 하고 평상시 비눗물 등으로 연결 부위를 점검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네, 주기적으로 비눗물을 가스밸브에 묻혀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소방서의 윤건수 소방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여행을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금정 반장님은 봄 여행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봄 하면 벚꽃이니까 벚꽃이 멋지게 핀 산을 가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산 좋죠. 하지만 따스한 햇살과 살랑대는 바람, 그리고 가슴까지 뻥 뚫어주는 봄바다 여행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사건, 바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12시 10분경 여수의 만성리 해변입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소속 경찰관들이 급히 뛰어가는 모습인데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30대 여성이 인근에 있던 해경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육상으로 구조돼 응급조치를 받은 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바닷물이 차가웠을 텐데 조금만 구조가 늦었더라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로 인근에 해경 직원들이 있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해경교육원 박민규 경사님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경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물에 빠진 여성을 신속하게 발견해서 구조해서 정말 다행인데요. 당시 여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동료 직원들하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막 나와서 산책을 하려고 해변가로 걸어가던 순간에 바닷가에 입수해 있는 두 명의 그 익수자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아직은 바닷물이 좀 차가웠을 텐데요. 이 여성은 어쩌다가 물에 빠지게 된 겁니까? 그때 구조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쭤볼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지인분하고 놀러 왔다가 그 해변가를 걷게 되었는데 갑자기 수심이 낮아져서 입수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 물에 직접 뛰어들어서 구조를 하셨던데 구조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 함께 같이 입수를 했던 이충일 경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거리가 그 식당에서부터 그 사고 현장까지 거리가 한 500여 미터 됐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 500m를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서 입수를 하고 구조한 과정이 당시 구조할 때까지는 몰랐지만 구조하고 나서는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습니다. 해경 여러분들께서 바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든든합니다. 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라는 이름이 낯선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신임 경찰관들과 기존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소화방수 훈련 교수요원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든 국민이 불러가면 뛰어가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양경찰이라는 것에 더욱더 자부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양경찰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로 많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박민규 경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주말 나들이 하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기서 잠깐 가족들과 즐거운 나들이 떠나시기 전에 집안의 플러그는 반드시 빼주시고요. 가스밸브는 잠가주고 또 야외에서 각별히 화재에 주의해 주시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긴급구조는 사건 사고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기다립니다.
국민안전처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안전한TV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긴급구조 파이팅! 파이팅!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